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학교교육의 역사 속에서 여성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그러했듯이 한국도 처음에는 학교 교육의 확산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여성에 대한 교육 확대가 이루어지고 남녀 간 격차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 교육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학교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같다면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1인이겠습니다. 여학생이 더 많다면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1보다 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다면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1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의 추이는 학교 교육이 확대되어 가던 시기에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편의, 즉 특정 성에 편중된 발전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급 학교별로 나누어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이 수치는 1보다 높아진 적이 또는 1에 거의 가까운 값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인구 구조상 원래 각 연령대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교육의 성별 격차가 사라졌을 때 이 수치는 0.92 내지 0.93 정도의 값을 보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한국 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처음에는 남성에 편중되어 이루어졌던 각급 학교 교육의 확대가 이후 여성에게도 이루어진 시기와 과정을 보여줍니다. 초등교육이 가장 빨랐는데 1953년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0.648명에 불과했지만 1959년 0.8을 넘어서고 1960년대 중반에 0.9를 넘어섭니다. 중학교는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1950년대까지는 0.3 내지 0.4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에 0.9를 넘어섭니다. 고등학교 학생 성비는 중학교 성비와 비슷한 추이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개선되었습니다. 1953년만 하더라도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0.2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0.5를 넘어섰고 1986년에 0.9를 처음으로 넘어섭니다. 고등교육의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199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0.3명에서 0.4명으로 증가했다가 1972년부터 1980년까지는 대학 교육의 확대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0.7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도 같은 추이를 보여줍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전체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50%에 가까워집니다. 여성의 취학률은 1960년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1960년대부터 100%에 가까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여성 취학률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유치원 여성 취학률 증가는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이전 강의에서 살펴봤던 각급 학교 전체 취학률 증가 추세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성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취학률을 각각 계산한 다음 차이를 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취학률 차이를 보면 한국에서 각급 학교 교육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각급 학교별로 각 연도의 여성 취학률에서 남성 취학률을 뺀 값을 보여줍니다. 여성 취학률과 남성 취학률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면, 즉 학교 교육의 확대 과정에서 성별 편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값은 0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유치원의 경우가 실제 그러했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취학률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을 제외한 채 남성들만 먼저 유치원으로 더 많이 갔던 일은 없었습니다. 이 값이 작아질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취학했음을 의미합니다. 1960년 무렵 여성 취학률은 남성 취학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작았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률 차이는 더 컸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률 차이는 1970년 무렵이 되어서야 사라집니다. 중학교 취학률의 성별 격차는 1980년대에 들어와 사라지고 고등학교 취학률의 성별 격차는 1990년대 말이 되어야 사라집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1975년 이전까지는 고등학교 취학률보다 중학교 취학률의 성별 격차가 더 컸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일단 중학교에 진학하면 이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중학교를 졸업한 남성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즉, 남성들은 중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상당했으나 아직 여성들은 중학교로 진학하는 비중이 제한되어 있었고 소득 등 가정 환경에 따라 중등 교육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고등학교의 성별 취학률 차이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지만 중학교의 취학률 격차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중학교 취학률의 성별 차이가 고등학교 취학률의 성별 차이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번 그래프는 각 연도별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해연도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여줍니다. 파란 선이 남성, 빨간 선이 여성입니다. 흥미롭게도 성별 추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고등교육, 즉 대학 진학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 되었다가 1980년에 3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이 시기는 대학 입학 정원이 확대되었던 시기인데 남성의 진학률이 더 크게 증가했고 이후에도 높았습니다. 1990년대 이후 당해연도 대학 진학률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이는 비슷했지만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여성의 당해연도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교육 학생 수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진학률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큰 차이가 없었고 최근에는 여성의 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보다 더 높습니다. 당해년도 진학률의 경우에는 졸업 후 대학 진학이 지연되는 경우, 즉 이른바 재수나 삼수 등으로 대학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등교육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졸업자 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업자 수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전문대의 경우 각 연도별 졸업자 수를 살펴보면 2000년대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2000년 무렵까지는 남성 졸업생이 여성 졸업생보다 더 많았지만 차이가 좁혀졌고 2015년 이후로는 성별 졸업자 수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고등교육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 졸업 당해년도 진학률의 차이는 거의 없고 졸업자 수는 거의 비슷하고 전문대의 경우에는 여성 졸업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통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이는 아마도 고등교육 연령인 20대 초중반에 남학생들이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 고등교육 이수 규모에 있어서는 이제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참고할 수 있는 통계는 OECD 교육지표 중 25세부터 34세까지의 인구의 남성과 여성 고등교육 이수 격차입니다. 25세부터 34세 여성 중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 비율에서 같은 연령대 남성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을 뺀 값입니다. 2020년 기준 통계가 제시된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통계표에 제시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가 남성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가설 중 한 가지는 대학 교육 투자 수익률의 성별 차이입니다. 대학 교육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 한 가지는 교육으로부터 얼마나 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보통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때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받게 되는 보상 수준의 차이, 즉 임금 격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들이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학비와 같은 직접 비용도 있고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노동소득, 즉 기회비용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대학 교육에 다른 기대임금의 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수준의 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 확률의 차이와도 관련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즉 기대 근속 기간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고졸 노동시장의 특성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다면 남성과 여성의 대학 교육 기회비용도 서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남성들이 군 복무 의무가 있고 이 때문에 대학 졸업 연령이 20대 후반까지 미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 복무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의 지연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 OECD 교육 지표 중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2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중 비율이고 빨간색 부분은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 중 여성 비율, 분홍색 동그라미는 석사 학위, 검은색 마름모는 박사 학위자 중 여성 비율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경우 학사 학위자, 석사 학위자, 박사 학위자 모두 여성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학사 학위자에 비해 석사 학위자와 박사 학위자 중 여성 비율이 더 낮습니다. 최근 여성의 고등교육, 특히 석사과정 교육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 고등교육이 남성에게 편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박사 학위자의 경우 최근에도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의 확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처음에는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별 격차가 해소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순서로 성별 격차가 사라졌습니다. 취학률의 경우 초등학교는 1970년 무렵, 중학교는 1980년대, 고등학교는 1990년대 중후반에 성별 격차가 사라집니다. 대학 진학률의 경우에는 고교 졸업 당해년도 진학률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변화 추이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학사 및 석사 과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발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 교육이 확대된 가정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